네, 저희가 아까 도큐먼트 기능을 통해서 생성한 내용이 쭉 있고요. 좀 특이한 게 저는 리드미 파일만 만들려고 했는데 뭔가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뭐 보니까 뭔가 벡터 파일인 것 같고 뭔가 그림 파일인 것 같은데 일단 억셉을 해볼게요. 억셉트를 하면은 리드미 파일이 쭉 완성이 됩니다. 아까 보니까 뭐 폴더 구조도 쭉 잘 만들어졌고 뭐 버전 정보, 인스톨레이션 하는 방법, 메이븐 명령어, 프록시 셋업하는 것까지 옵셔널로 잘 되어 있고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예제 같은 것들이 쭉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데이터 플로우를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생성을 했었을 때 뭐 간단한 다이어그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좀 표현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때 얘가 도큐먼트 에이전트가 잘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 꼭 이런 특정한 에이전트 기능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도 아까 열어놓으신 word.java 파일 여셔갖고 하단에 32번째 줄에 보시면 getInf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선택을 하셔갖고 우측 버튼 클릭을 하셔서 아마존 Q에 send to promp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코드 스니펫을 이만큼 선택을 해놓고 이 부분을 채팅창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Q 도큐먼트는 닫고 제가 다시 진행을 할게요. 도큐먼트 창은 닫으시고 채팅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아마존 Q에 send to prompt 누르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코드 스니펫이 쭉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드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되고 이거 자바니까 자바독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할게요. 한글로 부탁합니다. 치시면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etInfo 메서드에 대해서 한글을 이용해서 쭉 자바독을 참 상세히 적어줬습니다. 근데 다 작성했는데 뭔가 한글로 작성하지 말라는 우리 파트장님의 명령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영어로 다시 해줄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작업된 내용을 다시 쭉 보고 영어로 바꿔줄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다 영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디프 뜬 거 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는 작업을 쭉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작성을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코드 디버깅, 코드 이해 요약이고요. 이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앱을 실행을 하고 뭐 버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문서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Getting Started를 보시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뭔가 의존성 설치를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은 혹은 자르 파일 만들어서 너가 돌리면 돼 라고 되어 있어서 이대로 하면은 참 잘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성형 AI를 잘 쓰고자 하는 마당에 이거 내가 하나씩 칠 그런 시간은 없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QCLI를 깔으셨다는 전제 하에 혹은 아마존 QCLI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QCLI를 불러서 하는 일들을 여기 채팅창에다가 그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QCLI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QCLI는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이제 콘솔 여기 터미널 창에서 Q챗이라고 치시거나 그냥 Q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라고 뜨실 수도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로그인해서 빌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요런 아마존 Q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Q 채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UCG라고 치시면 현재 지금 내가 컨텍스트를 얼마나 쓰고 있고 토큰을 몇 개 썼고 뭐 답변이 몇 개가 나갔고 이거 사용량 볼 수 있는 명령어도 있고요. 혹은 모델이라고 치시면 슬래시 모델이라고 치시면 내가 고를 수 있는 모델들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초기화 될 때 MCP 서버들도 쭉 같이 로그인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어볼 건데 명령어를 복사를 해볼게요. QCLI 채팅 세션이 시작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작성을 할 테니까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run 대시 여기 지금 제 마우스 클리커 옆에 보시면은 제가 작성하는 코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run 워크샵 앱.shell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mvn 명령에서 clean verify 스프링 대시 부트 런을 사용합니다. 자바 기반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자 하면은 아까 열었던 MD 파일, 그러니까 getting started를 열었을 때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고 실행하고 의존성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그냥 자연어로 QCLI 혹은 Q채팅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 내부에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Q was 게임을 위해서 run 워크샵 app.shell 스크립트를 만들 때 이런 걸 만들 거야. 근데 내가 파일 시스템에 써야 되거든. 허락을 좀 해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서 뭐 쉘 스크립트 실행을 하거나 파일을 만들 때 뭔가를 물어봤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es나 no나 t를 누르시면 되는데 t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세션에서 관련된 모든 명령어들을 계속 허용할 거면 t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계속 체크를 하실 거면은 yes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허용을 해줄 거라서 t라고 했고 벌써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쭉 설명을 해줬고 파일을 잠깐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쉘 스크립트 명령이 작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이트를 다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됐고 방금 만든 걸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만든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누르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네. 실행이 됐다고 뜨고 제가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은 네, 벌써 구동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run 워크샵 어플리케이션 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물론 직접 실행하셔도 됩니다. 명령어를 통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CLI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A, B, C, D, E, F 쳤더니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버그가 있어서 애니멀이라는 단어만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니멀이라는 단어로 성공을 하고 플레이 어게인을 눌렀어요. 아, 그게 단어가 아니군요. 유저 설정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A, B, C, D, E, F 치고 유저 이름 누르고 설정을 하면은 하나만 맞고 다 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이라고 누르시면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성공을 하게끔 하려고 다른 거를 게임을 눌렀더니 요번에는 사용자 유저가 다른 단어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실행을 했지만 여전히 애니멀이라는 단어만 답변이 계속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쳐주는 작업을 직접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하나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방법과 우리가 아까 게임 컨트롤러, 워드, 뭐 어떤 서비스 이런 파일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게임 로직이 어디 있었다고 들었냐면은 요 게임 컨트롤러라는 로직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채팅창에 열어놓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써서 제가 지금 파일 열어놨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 게임 컨트롤러에 게임에 사용할 단어를 선정하는 코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코드를 다 리뷰를 하고 일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 컨트롤러에 단어를 선정하는 코드가 있다고 해요. 쭉 보니까 워드라는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서 단어를 갖고 오는 코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select new word라고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된다. 그래서 워드 셀렉션 서비스의 word list.get random word라는 것들을 호출을 하네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워드 셀렉션 서비스의 어디일까요? 여기겠네요. 그러면은 get random word를 워드 리스트라는 객체를 통해 부르니까 또 워드 리스트로 가야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워드 리스트에 get random word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래서 코드를 쭉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 번에 발견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인덱스가 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계속 뜨는 게 문제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이제 너무 처음 보는 코드라 잘 모르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word list get random word 메소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랜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랜덤 워드인데 랜덤이 아니래. 대체 왜? 그랬더니 랜덤 인덱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인덱스 0번만 반환을 하게 되어 있고 초기화 중에 랜덤 워드를 호출하면 무한 재기가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가도 되고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채팅 세션을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다 닫아볼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참고 안 하고 우리는 아까 뭐 게임 컨트롤러만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아씨 뭐 버그를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워크스페이스 모드 참조하고 게임을 새로 실행하더라도 매번 똑같은 단어가 출력이 됩니다.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얘가 다 쭉 봅니다. 처음에는 워드 셀렉션 서비스라는 거에서 할 것 같아 라고 받고 자 워드 클래스가 아니고 워드 리스트 클래스를 확인해서 똑같이 get random word라는 메서드에서 문제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get 인덱스 0만 반환하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추론해서 생각해서 코드를 타고 가면서 문제점을 찾는 것과 얘도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제점에 대한 함수를 처음에 바로 찾지는 못하지만 유출을 해서 워크스페이스를 모두 참조해서 예를 들어서 워드 셀렉트 서비스라는 것에서 설정을 하겠구나라고 들어가서 보다 보니 디버깅 계속 한 거죠. 얘가 문제가 있었고 아 얘를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자 0번이 아니고 위에서 설정한 인덱스 값으로 랜덤으로 인덱스 값 뽑아온 걸로 바꿔야지 라고 자동으로 작업을 해준 겁니다. 물론 둘 다 동작을 하는데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매번 어떤 정답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크스페이스 모두 참조해서 다 뒤져서 빨리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시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픽스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이거 제가 다시 언두 해놓고 문제점 있는 코드로 다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get random word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는 알고 있는데 뭐 채팅에 물어보긴 또 귀찮고 해서 이거 설정을 코드 스니펫을 쭉 긁은 다음에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아마존 큐에서 픽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점을 픽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스 누르면 자동으로 채팅창에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좀 고쳐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169번 라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커런트 워드 받아오는데 인덱스 리턴 잘못됐어. 그래서 이렇게도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자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제로 빠르게 좀 뭐 개발 코드를 버그를 수정하고 하는 거고 요 다음부터는 코드 작성은 그러니까 질문 작성이나 코드 작성은 많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은 저희 이제 지금 저희 작성을 했던 게 작업 2번이고요.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작성하는 건데 저희 그 지금까지는 자바 소스 코드 폴더에서 작업을 했다면 지금 테스트 코드 폴더에서 이제 리포지토리에 워드리스트 테스트.자바를 들어가셔갖고 보시면 뭔가 임포트된 패키지들은 꽤 많은데 워드리스트 테스트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 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그냥 엔터 치시면 코드 추천을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존 QS 제너레이팅이라고 되어 있고 하다 마네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채팅에다가 슬래시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파일을 명시를 해주면 제가 지정한 파일에 작업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리스트 테스트 파일만 열어놓고 내가 이 코드를 테스트하겠다라고 의도를 말했더니 실제로 이 워드리스트라는 자바 파일을 읽어갖고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어떤 변수들을 테스트해야 되는지 쭉 작성을 해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작성하고 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2%, 87%. 네, 100% 됐고 이제 작성이 완료되면은 이 워드리스트 자바에서 어떤 메소드들을 테스트할지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생성된 코드를 보면은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는 관점이라기보다 실제로 그 로직들을 보고 어떤 코드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쭉 작성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많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한두 개 그냥 함수에다가 파라미터 넣고 리턴값 나왔다 끝 이게 아니고 다양한 단어를 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바나나로 어서트를 날렸을 때 결과가 true여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억셉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코드 반영이 되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mvn 테스트 명령어 치시면 분명히 실패를 하실 겁니다. 예, 아마존 q 디벨로퍼가 그렇게 한 번에 다 작성을 잘 해주진 않으니까요. 요거를 어떻게 고칠 건가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섹션을 열어놨기 때문에 요거 그냥 복사해서 그냥 에러 메시지만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아이고 네 제가 잠시 세션이 끊겨갖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실패한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긁어서 얘한테 던져줬고요. 창이 사라졌네요. 제가 다시 실패한 메시지를 긁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채팅에서 쭉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븐 빌드가 실패하는 이유, 그러니까 테스트 과정이 실패하는 이유는 테스트 파일이 잘못돼 있어. 그래서 테스트 파일이 뭔가 문제가 있고 테스트 로직이 잘못돼 있다. 근데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다시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테스트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테스트를 안 하는 거라는데 이런 답변을 할 때도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했던 건 자동으로 그러니까 소스 코드 로직을 고쳐갖고 테스트 코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고쳐주는 것들을 기대를 한 거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 파일도 수정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 때는 아주 못된 LLM의 습관이 나온 건데 해결책은 당연히 테스트 실행을 건너뛰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다른 작업을 유도할 수 있게끔 잘 컨텍스트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대로 그냥 두고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슬래시 리뷰라고 치시고
에이전트를 실행시키면 어떤 파일을 리뷰를 할 건지 혹은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다 돌릴 건지 쭉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쭉 보면서 보안적으로 어떻게 리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소스코드 전반을 보면서 이제 배포하시기 전에 작성을 하시든 이제 새로운 패치가 나가기 전에 보안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리뷰된 결과를 보시고 이제 보안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한 이슈가 쭉 많이 쭉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 인젝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좀 보면서 레포트를 내셔서 뭐 CW의 에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방법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을 해볼 거는 이제 데브 에이전트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에러를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아까 저희가 랜덤으로 출력되는 문제를 해결을 했었잖아요. 그게 고쳐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음, 음. 지금 제가 테스트 에이전트를 돌리면서 결과값을 반영을 안 해놔갖고 고쳐지지가 않아서 일단 테스트 코드는 지워놓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아까는 저희가 애니멀이라는 단어만 출력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뭐 레터라고 해보고 현재 지금 워드는 바이라인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서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아니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라인이라고 치시면 정답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인덱스가 하나만 0번으로 고정되어서 나오는 문제는 해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방금 직전에 무슨 단어를 입력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어로 설명한 거를 이 Q 디벨로퍼 친구한테도 설명을 해주면서 작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슬래시 dev라고 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텍스트로 한번 쳐볼게요. 게임 플레이어가 단어를 작성한 히스토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계속 말하지 않아도 과거에 적었던 단어 히스토리를 볼 수 있으면 게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주절주절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대부 에이전트가 아니고 어떤 채팅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했었을 때는 어떤 특정 기능을 요청을 하거나 혹은 뭐 이 코드의 문제점을 찾거나 혹은 이 메소드를 통해서 다른 메소드로 어디로 전달되거나 이런 것들을 봤다면 지금 이 대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자연어로 이 게임 플레이어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자연어로만 설명을 해줬을 때 동작을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요거는 내부적으로 에이전틱 AI가 돌아가서 이제 기능들이 모듈이 돌아가는 거라서 제네레이팅 코드를 할 때 여러 가지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스 코드를 좀 참고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 코드 작성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퍼지토리 구조를 쭉 훑어가면서 게임 로직과 UI 컴포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몇 가지 관련된 파일을 찾았다고 하고 이제 게임 컨트롤러라든가 게임 스테이터스 자바를 건드려서 내가 리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파일들을 생성을 할 거고 체인지드 된 파일은 뭐고 그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은 뭐가 될 거야 라는 거를 얘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번에 I apologize for the error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에 정답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 얘가 다시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사고를 해서 이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고, 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나왔고, 이걸 해결하려면 6번 뭐 인덱스 메소드를 수정을 해야 되고, 워드 히스토리 수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문제점을 만들고 수정하고, 이 첫 번째 제가 요청을 했던 이제 게임 히스토리 만들어줘라는 기능을 계속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아까 저희가 채팅 기능을 통해 작성을 했던 건 물론 어느 정도의 추론 과정을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수정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까지는 거치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쭉 히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서 조금 기다리면서 다음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신 내용은 자연어로 만드는 새로운 기능에서 Q 디벨로퍼에다가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을 실습을 하신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명확하게 해라. 이게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조화를 해서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 똑같이 요 3번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데브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슬래시 데브 기능에 조금 더 컨텍스트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이 데브 명령어를 통해서 코드를 만들고 이 코드를 실행시켜 가면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 검증을 위한 어떤 검증 방법에 대한 예 같은 것들을 야물 파일 혹은 MD 파일 같은 걸로 정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야물 파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갖다 쓰고 인스톨해서 데브 컴포넌트에서 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라라고 데브 파일을 만들어서 참고를 하면, 이제 지금 얘가 계속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해보고 다시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데브 파일을 참고를 해서, 아, 나는 이런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돌려보고 테스트해보고 실행을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일단 완료가 됐는데 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수정되거나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억셉트를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코드를 돌려볼게요. 아, 코드, 또 테스트 코드 작성을 했나 보네요, 이 친구가. 테스트 코드를 물론 다 돌려야겠지만 지금은 빠른 실습을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빼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빌드 페일 난 거를 복사해서 아까 이 작업을 했던 애한테 테스크가 더 있다, 이거 에러가 난다라고 던지면 또 다시 고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데브 에이전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 파일 작성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네, 오늘 실습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데브 파일 만들기 전에 일단 문서가 아니죠. 지금 코드에서 에러가 난 부분을 다시 좀 확인을 해보고 코드 수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데브 파일 만드는 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슬래시 dev라고 치시고 데브 파일을 만들겠다,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웹사이트를 하나 조회를 했었죠. 여기 CURL을 사용해서 이 문서 가이드를 읽어보고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브 파일을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도 데브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서 파일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 프로젝트와 맞는 데브 파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여러 개 시켜서 작업을 동시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동일한 파일을 참고를 하시게끔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꼭 참고를 해주셔갖고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아까 저희가 테스트 코드 작성했던 게 뭐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떤 에러 코드를 수정한 거를 받아봤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또 에러가 났네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에러 코드 던지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시간이 있으면은 계속 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늘 세션 관계상 이렇게까지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큐어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다양한 에이전트랑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샵 페이지는 언제든 다시 방문을 하셔갖고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보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도 좋고, 실제로 여기 지금 저희가 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을 그대로 그냥 제가 한국말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대로 작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아예 동일한 답변이 나오진 않더라도 지금 결과물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혹시 좀 궁금한 것이 있다거나 조금 더 참고를 해서 하실 부분이 있다면 요거 좀 참고를 하셔서 갖고 작성을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리소스 정리는 없습니다. 이 빌더 아이디를 통해서 만들어낸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을 굳이 삭제하실 필요는 없고 안 쓰시면 그냥 로그인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럴 필요는 없으신데 이제 만에 하나 저와 같이 이제 뭐 EC2에다가 이런 VS 코드를 설치해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2를 꺼주시면 리소스 정리가 될 거고 사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로컬의 아이디 툴들을 그냥 Q 디벨로퍼 익스텐션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과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습했을 때 사용한 워크샵 폴더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워크샵.zip 파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날리시고 새로 요거 받으셔갖고 작성을 다시 처음부터 하셔도 무방하니까요. 그대로 다시 시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션과 실습은 여기까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 디벨로퍼가 개발자분들 혹은 비개발자분들도 좀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의 목표였고요. 오늘 좀 써보시면서 특정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 특화된 기능들도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뭐 내가 자연어를 통해서 코딩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혹은 자연어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점을 좀 보시면서 업무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진행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